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가 빠르게 발전하며 세계는 다시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세계 각국의 군사무기 발전 동향을 실시간으로 확인 중인 미국 국제방산무기동향연구소는 최근 한국의 KF-21 전투기 개발 과정을 지켜보며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바로 최첨단 무기 기술력 발전 단계를 기록 중인 우리 대한민국이 사거리 1500km 이상 발사가 가능한 미사일 탑재용 고속추진관 기술을 개발하고 다수의 적전투기를 상대하는 멀티시스템이나 다기능 편대비행 통합체계인 K링크와 첨단 부품에 대한 생산 제조 능력까지 모두 확보하게 된다면 한국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KF-21 전투기를 5세대는 물론 6세대까지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근미래의 6세대급에 가까운 진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제 세계에서 네 번째로 꼽히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신흥 항공기술 강대국으로 떠오르자 세계 각국에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발언은 사실 꾸준히 나왔던 발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미국 CSIS가 명확하게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 기대 중인 KF-21 전투기의 폴란드 수출을 통과시키거나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를 본격적으로 운용하는데 외국산 부품들은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결국 독자 부품 개발을 통한 대한민국의 국방 수준을 독자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 사항이 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현재 한국의 엔진 개발 상황과 무인기 개발 상황까지도 놀라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지난 23일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경남 창원 제1사업장 엔진 연소 시운전실, 시험실 안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공중에 매달린 엔진을 점화하자 굉음과 함께 뒤편에서 푸른 화염이 일직선으로 뿜어나왔습니다. 엔진 시운전실은 각종 엔진 성능을 실험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우리의 염원인 항공엔진 국산화의 목표를 도달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한화에어로와 두산에너빌리티가 합작하여 엔진 개발을 진행하기 시작하자 이제는 그에 대한 성과가 차츰 보이면서 이제는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들어갈 엔진 부품마저도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대한민국이 과거와는 다르게 최첨단 기술력을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준 것이죠. 그러던 와중 한국을 항공기술 강대국 반열에 올려줄 가장 필수적인 엔진 개발에 대한 성과가 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KF-21 전투기에 탑재될 국산 엔진은 기존 미국산 F414 터보팬 엔진보다 더욱 강력해진 고성능 램제트 엔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한화에어로 측이 영국의 롤스로이스사와 협력하여 터득한 기술인 엔진 제어 장치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으며 당시 미국 측 기업은 한국과의 엔진 개발 협력을 다소 꺼려하는 분위기였으며 한국과의 기술적 협력을 거부했던 결정적 원인은 기존 F414 미국산 엔진과 부품을 추가적으로 납품하여 이득을 보기 위해서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한국이 램제트 엔진을 빠르게 개발해낼수록 KF-21 전투기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엔진기 업체의 입지가 축소되거나 아예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자체적으로 전투기 항공엔진 국산화에 힘을 쓰고 있으며 초기에는 영국과 협력하여 추가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국산 제트 엔진을 시험 이전 한화에어로가 아닌 한국항공우주산업 역시도 기존 KF-21 보람의 전투기에 탑재하던 미국산 F414 터보팬 엔진의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5세대 초음속 전투기 엔진실 증비행을 시험하겠다는 언급을 공식적으로 발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처럼 최근 KF-21 전투기가 본격적으로 국산 엔진 가동과 시연을 시작했는데요. 이번 달 국산 엔진 시험을 시작하여 다음 달에는 무인 전투기 플랫폼을 통한 국산 엔진 시험을 완전하게 확정지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KF-21 전투기의 국산 엔진 최대 출력은 약 44,000파운드로 중국산 엔진을 순식간에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놀랍도록 강력한 추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KF-21 전투기 블록2가 고도의 열탐지 레이더 기술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다양한 스텔스 기술이 고안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의 방법으로 엔진 배기노즐부에는 한국형 스텔스 엔진 기술을 적용한다고 밝혔죠. 한국형 스텔스 기술로 인해 엔진 온도 하락과
저피탐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일반적인 니온원형 노즐에 비해 일정 간격으로 여러 개 돌출된 형상을 가진 스텔스 형상을 전격 채용하였습니다. KF-21 전투기의 전투기 엔진 지상시험은 향후 2년간 반복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고도와 비행거리, 이륙 증량 등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4만 파운드급 추력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엔진과 유럽연합의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도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놀라운 성능의 전투기 엔진을 한국은 다가오는 2030년까지 개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4순위의 가스터빈 엔진 기술 보유국이며, 이러한 가스터빈 엔진 기술력을 토대로 삼아 미국과 유럽연합 등 보편적인 제트 엔진에 적용되는 터빈 기술력을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직접 보유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1차적으로는 한국산 무인기의 엔진을 탑재해 비행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소형 무인기였으며 차츰 대형 무인기와 스텔스 무인 전투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F-21 전투기 실전 양산을 시작하면서 무인기 개발의 변곡점을 맞이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휴먼 로봇을 제작하며 미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항공기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당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인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무인기용 스텔스 기술을 국산화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군이 첨단 무기 개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보도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군사 전문가 데이비드는 한국 스텔스 전투기에 대해 진심으로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한국의 스텔스 무인 체계에 무인 드론이 도입된다면 KF-21 전투기가 몇 단계의 진화를 통해 미국산 F-35 전투기의 화력 체계를 넘어설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형 무인 스텔스 전투기가 이상 징후 발생 시 KF-21 전투기의 상황을 공유하게 되면 적의 방공망을 피해 초저공으로 접근해 순식간에 섬멸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국산 무기 체계의 장점인 K-링크 네트워크 연결 능력이 또 하나의 무기가 되고 있는 것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의 군사 무기 전문 매체 기자 수바시 씨도 한국은 탁월한 무인기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며 아직 독자적인 무인 전투기를 개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본과는 정말 대조적인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형 스텔스 기술은 다양한 세부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최근 성과만 살펴본다면 한국형 스텔스의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기능까지 적용된 무인 전투기는 이를 활용해 미래 공중전의 필수 무기 체계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특히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과의 유무인 복합편대는 미래 공중전에서 우위를 차지할 한국의 독자적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찍부터 무인 기술이 혁신 기술의 중심이 될 것을 확신하였고,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차세대 전술체계인 유무인 복합편대를 통해 미래 항공전을, 국방부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그리고 국내 방산업체들이 협력하여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성능은 벌써부터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의 일환으로 기반의 무인 전투체계와 그물망 킬랩 작전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킬랩은 킬체인과 달리 그물망 같은 촘촘한 타격 절차를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미리 교란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 운용 개념입니다. KF-21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가 함께 편대를 이루는 유무인 복합편대는 킬랩의 이상적인 무기 체계로 평가되며, 이는 차기 군단 무인기 체계 개발을 위해 고강도 경량 소재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사실상 계획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전자전과 통신중계 등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스텔스 능력은 특히 무인 전투기가 전장을 누비기 위해 중요한 부분입니다. 군사 부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군은 레이더 탐지하기 어려운 비행체 형성 설계 기술을 보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간 공식 발표와 개발 현황 사이의 간격을 비교해 예측해본다면 현재 무인기 개발은 상당한 수준의 진척이 있었고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기대됩니다. 이를 증명하듯 이미 인터넷에는 실제 기체로 보이는 사진 한 장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가오리 X2로 추측되는 이 사진은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군사정보통의 보도에 따르면 비공개로 최초 시험 비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개발 중인 대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시제품 생산을 하반기 중으로 끝마치고 KF-21 전투기의 양산형 기체가 나오는 2026년에 무인 편대 비행이 가능한 다양한 핵심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6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인 유무인 복합체계 형성으로 생존성과 작전 성공률 향상을 위해 KF-21 전투기와 함께 기도하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체계적으로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스텔스 유인 전투기와 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은 이미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을 갖추기 위해 기술진은 밤낮 없이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생존성과 임무 성공률 향상을 위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최우선 운영 목표는 고위험, 즉 방공망에 접근하거나 침투해 순식간에 목표물을 공격하고 신속히 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텔스 기술과 고속 에너지 엔진 기술이 필수적인데요. 군사 부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군은 레이더 탐지되기 어려운 비행체 형성 설계 기술을 확보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6년부터 저피탐 무인항공기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불과 5년 만에 무인기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국군은 레이더 탐지 확률이 적은 저피탐 형상과 전파 흡수 물질을 적용한 모형 비행체를 만들어 레이더 반사 기능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항공기 꼬리날개가 없는 특수 모형을 제작하고 비행시험을 실시해 비행 제어 알고리즘을 검증함으로써 무인항공기의 필수적인 핵심 기술을 완벽히 확보해냈죠. 한국 공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저피탐 비행체 기술 개발 선도를 목표로 하며 기술 고도화와 연구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은 1999년 스텔스 형상 설계 재료 개발 과제를 시작하며 스텔스 무기체계 연구를 본격화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의 성과는 생각보다도 매우 빠르게 나타났죠.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300여 종의 무기 유기 금속계 물질을 사용하여 스텔스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시행착오를 거쳐 레이더 탐지 면적을 반사하는 스텔스 성능을 모두 갖춘 나노 스텔스 신 물질을 개발하는 데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ADD는 새로운 레이더 흡수 물질을 개발하면서 각각의 재료 물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여 추가적인 개발과 개량이 가능하도록 기술 확보를 시작했는데요. 이 기술을 받아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 전투기 실전 배치 후 블록 3부터는 내장형 웨폰 베이를 장착하고 스텔스 절연 재료를 적용하여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변화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한국은 스텔스 기술뿐 아니라 스텔스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카운터 전략도 동시에 마련 중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저피탐 항공기를 포착해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해 완료했습니다. 한화시스템이 2019년 초단파 레이더로 소형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해 이후 2년 만에 국방과학연구소가 고출력 고강도 표적 탐지 기술에 의한 스텔스 탐지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스텔스 저피탐 항체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레이더의 출력률을 높여 미세하게 반사하는 전자파 신호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수신 감도를 높여 잡음 속에 섞여있는 세밀한 표적 신호를 잡아내는 고도의 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는 디지털 레이더 체계 설계 기술과 잡음, 미세한 신호를 잡아내는 고성능 고속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 결국 첨단 레이더 기술을 개발해냅니다. 국산 탐지 기술을 전력화하게 된다면 5세대 스텔스기가 지배할 미래 한반도 상공의 영공 방위 능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전투기와 가오리 X2가 유무인 복합 편대에 직접적으로 운영될 기체입니다. 마지막 시제기까지 모두 비행에 성공한 KF-21 전투기는 양산에 들어갈 것입니다. 국방부의 발언에 따르면 KF-21 블록2에서는 무인기 편대와 KF-21 유인 통제기를 함께 비행하며 다양한 편대를 구성하고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KF-21 전투기는 저피탐 설계를 활용해 생존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첨단 항공전자 기술과 국산 무장까지 탑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유무인 복합 현대까지 추가된다면 경쟁 기종과 비교해 생존성 향상은 물론 공격력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KF-21 전투기와 함께 공중임무를 수행하거나 무인기로만 구성된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KF-21 전투기는 물론 다양한 헬기 및 항공기와 함께 운용되는 다양한 유무인 복합 편대 구성에 대한 계획과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는 임무 조건에 따라 유연한 편대의 임무 구성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편대 간의 임무 분산, 지능형 통제 시스템 개발, 자유화된 임무 수행, 전술적 고기동 능력 확보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개발이 완료되면 이를 다양한 전투 임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편대 임무와 함께 개별 임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별 임무는 감시 및 정찰 작전, 적의 방공망 무력화, 공중제압, 그리고 핵심 기체 중심 호위 등의 임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임무에 더해 유인기와 함께 화력 공세를 하기 위한 준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가오리 X2는 스텔스 전투기 특유의 내부 무장 설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스텔스 무인기와 차별화될 수 있게 광대역 스텔스 형상을 취하는 가오리 X2는 내부 무장창에 고성능 유도 폭탄과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오리 X2가 핵심적인 전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전장에서도 더욱 핵심적인 열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텔스 무인기 고유의 능력으로 중국과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후 은밀하게 적군의 요충지를 타격하고 빠르게 이탈하는 임무 수행으로 아군의 인명피해와 위험을 줄이고 적군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무 수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해내는 스텔스 엔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터보팬 엔진 국산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소형 무인기에 필요한 엔진은 독자적 개발을 완료했고 가오리 X2에 장착할 국산 엔진 역시 테스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가오리 X2에 탑재할 국산 엔진 개발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항공 엔진의 독자 개발은 국산 군용기의 완성과 운영의 독립을 의미하며 이는 국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자주 국방을 실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순항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단계적 엔진 기술 개발을 통해 18,000파운드 엔진 설계를 완료한다는 계획과 올해 안에 가오리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생산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그들의 노력과 연구를 통해 차세대 전술체계를 구축하고 전 세계 항공전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국산 KF-21 전투기 수출에 있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KF-21 전투기를 통해 유무인 복합편대는 미래 항공전의 핵심 플랫폼으로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차세대 전술체계를 구축하고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인기와 유인기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전투력 강화는 국가안보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는 유무인 복합체계의 핵심 기술에 총 1,025억 원 투자 계획을 승인하며 대한민국의 게임 체인저를 점차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유무인 편대를 활용하여 방산강국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굳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 한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은 더욱 필수적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순조로운 개발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